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 피해 준 적도 없으니까 설마 내가 퇴사 대상이 되겠어?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 얘기입니다.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고 누구보다 회사 업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배들도 많이 키웠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여러 번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원이 들어오고 조직 개편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맡고 있던 중요한 업무가 하나둘씩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의견을 낼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 오래 충성했던 사람,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도 어느 순간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본인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서 가장 오래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느꼈던 그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특징, 과거의 성공 경험에 머무르는 사람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구보다 빨리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회사 돌아가는 건 저 사람이 제일 잘 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됐다. 원래 회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이런 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후배가 새로운 의견을 내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묵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 회의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새로운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강점이 되려면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계속 변합니다. 시장도 변하고 고객도 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계속 고집하면 경험은 강점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됩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예전에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결과를 만들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위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느낍니다. 예전에는 내가 결정했던 일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리더가 오고 새로운 방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역할을 바꿔야겠다. 내 경험으로 새로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지? 내가 더 오래 있었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결정은 대부분 임원의 선택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임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계속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소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휘담화가 되었고 정치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 사람들은 그분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역할을 찾고 성장합니다. 반대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은 점점 조직과 멀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 회사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자신을 너무 강하게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오래 지켜왔는데,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돌아갈 텐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위험한 순간은 회사도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회사와 직원의 관계는 결국 계약 관계입니다. 회사는 성과를 원하고 직원은 보상과 성장을 원합니다. 방향이 맞을 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 있었으니까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많이 희생했으니까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현실과 점점 멀어집니다. 회사도 법인입니다. 사람처럼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성과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축구선수도 30대가 되면 과거의 커리어만으로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던 그분도 분명 많은 성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졌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점점 조직에서 멀어졌습니다. 만약 그 변화를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비난하기보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으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특징 중 하나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